자, 이번 주는 잡담이 길어가지고 2부까지 잡담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또 뭐 있냐. 최준 H님. 그 말할 때 자, 뭐 이렇게 뭐 어디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아저씨 되면은 이제 그런 어느샌가 저도 말하는데 3년 전부터 그랬어. 4년 전에. 이게 좀 말할 때 이제 로딩이 걸리면 이제 아저씨가 된 건데 그래갖고 좀 6년 전에도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처음 본 날부터 그랬어요. 왜 그 술집에서 효봉형이랑 맞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아유, 쇼프 씨발 것. 아유. 아이, 괜찮아, 망했어. 자, 최준희님, H는 뭔지 모르겠어요. 4년차 사회초년생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꽤나 치열하게 3년간 몸을 쉬지 않고 갈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작, 광고, 마케팅 쪽에 일을 하고 계신데요. 갈리죠. 갈리죠. 1만 시간 정도 일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러기 상태, 기계적으로 합니다. 삶이 일로 가득 찬 시간이 길어지니 잘 쉬는 방법을 까먹더라고요. 일을 하기 전에는 전시도 잘 찾아갔고 좋은 책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자료 찾느라 컨텐츠 보는 게 전부입니다. 일하는 순간도 일을 하기 싫고 쉬는 순간 더 격렬하게 무언가 유익하게 쉬고 싶은데 참 답이 없습니다. 이거 슬럼프다 하고 그냥 모든 걸 한 달 정도 놓아본 적도 있는데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일같이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은 계속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은 할 수밖에 없고 이 지친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조차 귀찮고 계속 슬럼프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우연히 서페라를 통해서 접하게 된 One Hour Reading, One Hour Work and Rest Work. 워크하고 그다음 워크죠. 맞아요. 삶을 좀 더 찾아가는데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듣기 좋은 서울 패션 라디오 항상 화이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 부르는 게 버닝썬? 아니 버닝썬이 아니지. 번아웃. 번아웃. 비슷해요. 둘 다 없어진다는 점에서. 번아웃이죠 이게. 하얗게 태웠죠. 버닝썬이 아니라. 그래. 이게 좀 번아웃 증후군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깨어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게 지금 몇 년째 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좀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긴 한데 뭔가 좀 방법이 있을까요? 뭐 성우 형은 궁금해요. 이렇게 좀 롱런 하시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 목요일날 그거 발표하고 그 전까지도 거의 잠 못 잤을 거 아니에요. 다음날에 재택근무를 일부러 잡았단 말이야. 조금 늦잠 자도 되는 거잖아요. 호두도 유치원에 안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늦잠 못 자더라고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적응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번아웃 따윈 없다. 난 기계다. 맞습니다. 버닝썬 입장 잘 들었습니다. 서구 형은요? 저도 비슷한 것들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저도 뭐 100% 실천하는 건 아니지만 직장인이랑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직장을 다니는 거 아니고 이제 제 거라는 거긴 하지만은 뭐 일들이 항상 있고 뭐 항상 일들은 사고가 터지고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일이 그 뒤에 있고 그걸 반복으로 1년, 2년, 3년, 4년이 가잖아요. 근데 반스라는 존재 자체가 사고인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바스 욕해요? 반스가 요즘에 잘 돼요. 어때요? 바스 괜찮죠? 잘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극약 처방을 계속하지? 왜 그렇게 정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아무튼 그런데 저는 이게 결국 진짜 빡세게 일을 해도 회사가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일단 굉장히 초기부터 자각을 할 필요는 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네. 저는 아까 얘기한 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저는 거의 틈만 좀 마음에 나면 걸렸나 보다. 틈만 나면 제가 좋아하는 놀이를 해요. 맞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를 여기까지 끝내고 뭐를 새롭게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하던 것들에 관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뭐 쉬면서 진짜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싶잖아요. 어디도 가고 싶고 짧은 여행도 가고 이게 안 하다 버릇하면 결국에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이미 이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저도 실천은 잘 못하지만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공백을 자기 마음속으로 혹은 실제적인 계획으로 계속 남겨둔 상태로 뭔가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에 쓰는 나의 100의 힘이 있다면 계속 120, 130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한 뭐 100에 가까운 80 정도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로 인해서 너무 삶이 행복하고 너무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마인드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은 일은 굉장한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면요. 예, 근데 그래서 그거에 좀 중독되는 면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바빴다고 그랬잖아요. 발표하고 그거 하는 내내 틈틈이 시계 2개 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계 10개 팔고 그 지축 돈까지 계속하고 그러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저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놀이인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데 나는 일하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참고 견디는 거고 나는 그거 끝나면 놀아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 둘 다 제대로 못하고 요거 하면서 저것도 좀 잠깐 하고 막 요것도 하고 잠깐 하고 막 이렇게 그냥 거의 그 경계가 약간 애매한 그런 삶을 계속 쭉 살면 나름 재밌고 나름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일을 하든 뭐 놀든 뭘 하든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데 맞죠.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길에서 이상한 거 보이면 항상 찍거든요. 네. 그리고 일하다가 너무 약간 좀 막히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보고 뭐 하지만은 중간에 그냥 뭐 사진 찍은 것들 뭐 편집해서 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또 그런 관련된 생각 같은 것들도 뭐 일기처럼 쓰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꽤 도움이 돼요. 예. 제일 빡센 시간에 딴짓을 하는 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이제 그것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상태를 약간 바꾸긴 해야 돼요. 예. 지금은 너무 번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든지 귀찮지만 결국 그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을 조금 더 빼야 되거든요, 몸에서. 예. 디톡스 하듯이. 그죠. 어렵다. 예. 저는 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한 사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맘먹고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휴가 일주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뭐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거. 회사에서처럼. 그러니까 아무도 욕을 안 할 때는 이걸 촌나요. 타이밍부터가 좀 특이해요. 자, 요거 아주 저 이거 주고 싶어요. 좋은 글이었어요. 좋은 그림이니까. 네, 갑시다. 네. 우리도 저희 몇 명 다니는 거야? 이거 몇 명 줘요? 형님이 정해야 돼요. 아니 그때 오셔가지고 얘기 안 하셨나? 하나. 하나? 한 명한테 세트 몰아주는 거. 이제 그게 주는 상품이 세트였잖아. 그래갖고 모자하고 티하고서는 3명 주라 그래요 그냥. 3명 줘? 쫄라요 우리가. 재밌겠죠? 네, 뭐. 단톡 하나 팝시다. 자, 김민규님, 여름에 반팔에 긴 바지 vs 반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이거 그냥 지 꼴리는 대로 입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경쟁을 붙여. 근데 그 서구를 보면 이제 반바지를 입을 때 긴 팔을 입고 약간 이런 변주를 주는 건데 그것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팔에 긴 바지가 좀 멋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반팔에 긴 바지. 아니지. 반바지에 긴 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UV 자외선 같은 것들 위해서 이제 피부암 같은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와, 됐다. 생각이 제가 뭐야, 긴 팔에 긴 바지 입으십시오.
긴팔에 노바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좀 참지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사회적 매장이 아니라 그냥 매장의 길로. 자, 후의 길로 가는 네. 그리고 뭐 김민규님이 사망 토론 모시고서는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이게 진짜로 노땅이 붙어가지고 그래요? 수익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사망 토론 이게 올리자마자 노딱 붙어 있었어요? 네. 그냥 데이터 올라갈 때 검수를 하거든요. 걔네들이. 거기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단계에서 그렇게 붙어버리더라고. 근데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무슨 뭐 쌍욕을 했나. 그냥 논쟁적인 것들에 대한 이슈를 했는데. 뭔가 좀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AI 열일하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방송도 다 검수하네. 뭐 우리 같은 개 학부방도 이렇게 검수를 굳이 아무튼 근데 우리는 뭐 돈에 대해 가지고 그다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노딱 붙는 것들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었어요. 근데 네. 저희 나눴던 토론이 그리고 우리 말을 하는데 재밌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게 좀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머리를 쓰면서 얘기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동반자님. TMH 메모, TMH를 메모하셨다. 네. 과거 것도 듣지만,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 바 등 가볼 것도 이렇게 알려주셔서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저는 이제 제가 좋았던 그런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같이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제안하고 그러면, 같이 가서 한번 소비도 해보시고 그러면 서로 도움되고 얼마나 좋아. 좋습니다. 에이커를 강조해요. 에이커 진짜 훌륭하니까. 네. 자, 그리고, 옛날, 일레븐 얼링님께서, 그, 보그 편집장 된 그 아가씨 얘기를 보시고, 중국이라는 말에 믿고 거르게 되네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 방송을 그렇다고 걸러 들으시면 안 되죠. 거기에 이제 또 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아니님께서, 그러면 뒤쳐져요. 아주 많이라고. 중국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말씀 주셨어요. 뒤쳐져요라고 딱 또 연결이 됐네요. 그렇네요. 네. 이분 또 아이디까지 그걸 위해 갖고 설정을 하셨네. 하셨어, 이번에. 자, 그리고, 프롬덕격 282님, 가을 미니 컬렉션도 기대되네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릴주님, 브라이언 이노의 앰비언트 2 좋아하세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브라이언 이노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갖고, 희한하게 그 사람 음악은 별로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좀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브라이언이노. 자, 그리고 김호모님이, 2주의 공산품은 이제 안 하시나요, 형님들? 제일 재밌게 본 코너였는데 말이죠. 그 윤수영 그 무엇이냐, 그 조그만 요정들이 안에서 5분 동안 사진 인화한다던 그 전설의 노키아 핸드폰 리뷰. 요즘도 무침할 때 한 번씩 찾아봅니다. 그 진짜 개 같은 핸드폰이었죠. 그거는 진짜, 와. 사진 한 장 찍는데 10분 걸리는. 진짜. 와, 그런 핸드폰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진 품질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리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런 핸드폰이 있었죠. 2주의 공산품 좀 부활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딱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하면 될까요? 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자, 그리고 김병환님, 윤수님 음악이 괜찮다면 승준님이 매니저를 해터인데 수익 분배는 몇 대 몇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을 분배한다는 거는 일단 수익이 있어야지 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도 아직 그걸 안 정했습니다. 수익이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비용 분배를 해야지. 자, 그리고 남자님께서 제 생각에는 잊었다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인기 좋은 브랜드이고, 뭔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거지? 마르젤라 같은 거 얘기하죠. 내가 지금 이것을 취하지 않을 때 내가 더 아쉬운 부분이 크니라고 생각해서 덮어두고 소비하는 거라고 봅니다. 요즘 인기 좋은 브랜드들. 저희가 이거 얘기할 때, 뭐 알렉산더 왕이니 마르젤라, 갈리아노, 이런 얘기들 해서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특정 사람을 욕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손해볼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미친 듯이 욕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이상한 정서인 게, 누군가를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손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내가 누구를 욕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욕을 하는 거에.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일단 그걸 깔고 가는 거고, 나중에 소송 걸리고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위험 비용도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누구를 진짜로 증오하는 거는 내 수명을 깎아먹으면서 쟤를 죽으라고 주문 걷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치. 분노의 감정들이 네. 사람한테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화나는 일이 생겨서 화를 내도 결국에는 뭔가 시원해지지 않을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분노를 표출하고 발산을 해도 그럼요. 그게 진짜 무슨 생채기처럼 남아있단 말이에요. 좀 짜증나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덜 분노하고 사는 세상을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 홍서구의 좋은 세상 만들기인가요? 그 세상은 못 만들겠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정말 대쪽같이 울고지는 가치관을 갖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 지금 남자님이 말씀하신 게 뭐 안 좋은 일이 누구한테 생겼어. 특히 유명한 사람한테. 그러면 막 흑달같이 가가지고 막 악플을 막 엄청 퍼레이드처럼 달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 보면은 다 비공개 계정이고 다 어제 만들었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걸 굳이 찾아가서 그 악감정들을 막 남기는 거. 물론 여기 나온 얘기랑 조금 달라요. 근데 근데 진짜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지, 굳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절대 다수, 사실은. 저도 이해 정말 못하는데, 윤수 씨가 아까 했던 말이 제가 정답이에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건 재밌거든. 재밌나? 솔직히 말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만나요. 제가 시계를 좀 팔았다 그랬잖아요. 당근으로. 뭐 번개장터인가? 아, 네. 맞아. 네. 그런데 뭐 물어보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 네. 보통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루에 오차가 몇 초 납니까? 막 이런 걸 물어봐요. 오, 지려. 물어볼 수 그래서 있잖아. 난 모른다. 그걸 왜 중고장터한테 물어봐? 그러질 않나 뭐 이거 뭐 무상 보증은 몇 년까지 해줄 겁니까? 몇 년 남았냐, 아니고요? 몇 년 남았냐?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해줄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병신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 이거 물론 되게 안 좋은 생각일 수 있는데, 인구의 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일단 너무 확실한. 근데 저도 악플 엄청 달거든요. 뻥이고요. 어쨌든, 근데, 뭘 뻥인 척해. 또. 계정 100개 있고. 근데 어쨌든, 진짜 그거 아니면, 그냥 재미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빡셉니다. 네. 그러니까 남을 욕하는 건 재밌다. 그게 인간의 어떤 정서 중에 하나 같아. 그럴 수 있죠. 네.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엄청 욕했잖아, 방금까지. 욕 안 먹을 사람들이 항상 욕하는데. 그러니까. 왜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아요. 아무 욕도 안 했는데. 지금 7%가 아닌가? 욕은 욕이 아닌 거야. 애정 표현이야 이게. 진짜. 변태. 국거리 장난 같은 그리죠. 국밥집이나 해야겠어요. 오케이. 흠존무님, 불량감자용 유식회라고 말씀 주셨는데, 누군지 딱 알겠네. 나다. 저예요.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아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로 가끔 들었어요. 그 불량감자 그 당시에 그 연예인 있잖아요. 그 양반 닮았다고. 그 골상이 좀 그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골상만? 자, 이런 분들과 5년째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학폭이다. 그냥 폭력이야. 걸어다니는 멈춰! 걸어다니는 버린썬이야. 자, 김호모님, 바다리 비긴스. 이게 너무 좋더라고. 바다리 비긴스, 이건 차마 도전을 못하겠고, 세월간이나 오래간만에 다시 봐야겠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바다리 비긴스가 아니라 바후발리입니다. 바후발리. 네. 바다리? 바다리라고 옛날에 싸우는 애 아니야? 그 싸움 잘하던 친구 있었어. 근데 인성이 개쓰레기여가지고서는 잘 안 됐는데. 자, 김병환님, 윤수님, 이건 얘기했지. 네. 그리고, 훈님이, 크크크크크크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제가 욕할 때 핀트 안 맞는다고 성우 형이 저를 욕하는 그 장면이었죠. 자, 그리고 라스정님, 학폭하는 새끼들 다 잡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이 좀 너무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성인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진짜 엄청난 사건들 많이 일으키잖아요. 촉밥소년. 차 몰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 치고 막. 저는 학교 폭력 진짜 심각하잖아요. 이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 가해자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물론 1차적인 노력이에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상처를 덜 받게 또 여러 가지로 분리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해자 학생들의 부모한테 실제적으로 타격이 오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한테. 예,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우리나라 법이란 게 있으니까 뭐 자기 자식이 때렸다고 부모를 그렇다고 무슨 연좌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무조건 대학교를 갈 때 아주 유의미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아. 피해자로서 뭔가 명확한 증거가 있고 이게 확실하면은 예를 들어 진짜 이 정도로 인서울은 안 돼. 400점 만점에 360을 맞아도 그냥 한 60점이 깎이는 거야. 점수로. 그러면은 뭐 인서 못 들어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 부모가 그 애를 방치하겠냐고요. 가해자를. 네, 진짜 때려 잡아서라도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사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을 안 남기려고.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애가 막 몇 천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막 그치. 싸우고, 물론 그것도 상관없는 애들 있겠죠. 옛날에는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고를 쳤었는데 요즘에는 사고 치는 애들이 공부도 잘해. 선생님한테도 잘해. 애들한테 인기도 많아. 이 되게 아이러니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못하는데 두드려 맞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걔네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한 수능 50점 깎기.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무슨 누가 저는 그냥 사형 그냥. 아이고 그 굉장히 안 좋은 글들 많이 쓴 일배 하던 사람이 선생님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조금 없다고 그러는 거 보면 그치. 예, 이런 거 임용 취소 안 돼. 임용 취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안 됐어요? 딴 케이스고 이 딴 케이스는 케이스구나. 법적으로 어떻게 좀 뭐 쉽진 않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군지 알면 이미 사회적으로 또 벌써 이미 좀 눈치가 엄청 보이긴 하겠죠. 근데 다 까먹어. 어차피.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그 학교에서는 알겠죠? 무조건 알지 않을까요? 그렇게 뉴스까지 엄청 떴으면. 아니 뭐 이름까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래도 다 알게 될 것 같은데. 막 갑자기 선생님이 나가는 거 어때? 뭐. 이럴 테니까. 쌩 까는 거죠. 그러는 쌩까지. 지금까지 족같이 살았는데 앞으로라고 안 족같이 살겠어. 그냥 생각하고 가는 거지. 자, 여병희님. 그런가? 이끼가 아니라 송곳 같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건 그때 좀 헷갈렸어요. 근데 이끼도 나름 재밌는 영화인 건 맞습니다. 네. 송곳이 개 재밌어요, 진짜. 이건 재밌다기보다는 송곳이란 만화가 정말 저는 굉장한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동 분쟁에 대해 가지고 노동쟁의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만화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만화입니다. 제가 그 해에 봤던 모든 만화 중에서는 그 만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와우네님. 첫 때쯤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드디어 이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래봤자 한 5개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병희님, 모카반 응모하고 싶은데 세상 잘 살고 있어서 갑자기 우울해지네요라고 말씀 모카반이 주셨는데. 뭘까요? 그때 그거 모자 카메라 반팔. 모카반인 줄 알았는데. 커피 같은 거. 그러니까. 좀 봐요, 좀 우리 한 거를 좀 한 거는 봐줘. 그치. 자, 근데 이분이 되게 진짜 예쁘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 인친인데 이분이 굉장히 롯데백화점 다이어십니다. 아주 잘 살고 계셔가지고 부럽습니다. 집이 한옥이에요? 나는 못 살고 있는데 좋겠네. 자, 그리고 솔로이스트님, 네이비 라이프 좋은데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모자라신 분 아니에요? 네이비? 자, 이태원님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송이님이 우와 나 나왔땅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모델들이 댓글을 다네요. 종종 나오죠. 이태원님 오늘도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마워. 이분은 진짜 참여를 엄청 잘해주셔요. 그러니까요. 좋은 분이야. 아주 열성의 독자분 감사합니다. 레드비프 공인님 경상도집이 말이 많더라고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사실 경상도집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까지 제가 좀 자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뭔데 뭐가 있어? 비싸고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비싸고 불친절하고 비위생적이라고. 맞아요. 근데 이게 노포의 삼겹살 이게 사실 아니 우리 옷 같은 데는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도 있어요. 노포가 아니잖아요. 잠깐만, 근데 그럼 거기는 우리 옷 높은데? 비싸고 불친절하고 또 뭐라고 하나? 비위생적이다. 맛은요? 맛은 괜찮아. 맛이 괜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식당에 있어가지고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실 좀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맛이 뭔가 되게 빼어나면은 나머지 요소들이 후지다고 하더라도 그거 뚫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아, 합니다. 근데 내가 지난주에 북창동에 있는 무슨 생태집을 갔었거든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저 그리고 알려줘요. 친절해요. 먹을래. 엄청 맛있었어, 진짜. 그러니까 그게 거기는 다- 생태탕이 있는데, 생태탕이 메인이긴 하지만, 거기 별도로 뭐 생선 구이도 있고, 그다음에 회 같은 것도 시켜서 먹을 수 있는데요. 다 괜찮더라고요.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이제 뭐 맛있는데 친절하기까지 하고 위생적이기까지 하면 좋지. 근데 안 그런데도 있기는 있다 그런 거죠. 서빙을, 2층 서빙을 사장님 따님이 보시는데 그렇게 전 친절하더라고요. 역시 자기 거야 친절해. 자기 거에도 안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차차. 거의 모든 노포가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거기 그 공탕 파는 집 뭐지 거기? 하동관? 하동관 개씹족 같은 그런 가게 있어. 아, 근데 그 노포 얘기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포장마차에 속초 갔었거든요. 생태집. 한 3, 4주 전에? 음. 근데 제가 자주 가는 포장마차가 종로 서울극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작은 포차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옛날 포차처럼 딱 자리 한 4개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 좋죠. 코로나 시국이니까 사실 거의 그 막혀있는 그거 가지고 최근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안 가다가 진짜 오랜만에 갔었는데 뭐 잘 먹었어요. 뭐 거리도 나름대로 띄어져 있고. 네. 근데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이제 소주 한 2병 먹고 안주 한 뭐 2개 정도 시키고 한 2시간 정도 먹고 있는데 3병 정도 먹었구나. 근데 갑자기 그 우리 뒤쪽에 있던 테이블한테 아주머니가 뭐 물 달라고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서. 뭐 약간 썸 같은 커플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젊은 어린 친구들. 근데 야 니네 뭐 소주 1병 시키고 안주 뭐 하나 하고 2시간을 앉아있냐 막 이러면서 되게 직접적으로 이제 나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솔직히 바로 뒷자리니까 근데 얘네들이 되게 그 훈훈한 그 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남자도 약간 남친룩처럼 이렇게 모나미 스타일로. 근데 무신사 스타일. 볼펜맨. 아무리 그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야 쟤는 얼마나 지금 킹받을까? 받을까 진짜. 그래도 애가 화도 안 내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계산하고 나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어린애들 둘이 와가지고 술도 별로 안 먹으면 소주 한 병에 그냥 안주 하나 하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걔는 그 남자애가 시켰는지도 모르겠어. 빨리 아니 근데 그런 면서도 이제 그 아주머니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보통 옛날에는 뭐 2시, 3시까지도 했는데 주말이고 이게 7시, 10시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래도 그거 좀 못 배우는 태도인데 그거.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저 집은 아마도 다음에는 안 가겠다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종로 포장마차 괜찮으니까 가보시죠. 맞아요. 그 딴 데들도 골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집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딴 데 가서 또 시키면 되지. 자, 리현웅님, 바이크 리페어샵 디렉터가 서상영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다 빠따 맞아야겠다. 지난주에 걔 족같다고 존나 깠는데, 상영이 형이 했대요. 그때. 잠깐 스쳐갔어요. 그건 한 거도 아니야. 자, 그리고, 자, 이태원님, 애프터 프레이의 발막한도 겨울에 참 뽕 잘 뽑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요거 저희 읽었던 겁니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거 뽑아야 돼. 아까. 하나 뽑았잖아요. 이벤트. 그분 드릴까요, 그냥? 한 번만 할까요? 그럼 드리죠. 그래요. 많을 줄 알고 세 분 하자고 그랬지. 맞아요. 제일 진정성이 있었어요. 진정성맨. 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광고 관련된 일 하시는 분. 이번 영상 댓글에 이제 그 서구 형이 이제 그거 정보 보내주실 곳을 이렇게 달아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이제 그 당첨되신 분께서는 정보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그쪽으로 물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왜 오늘 신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신발. 그러면은. 2주의 공산품으로 쭉 이어갑시다, 빨리. 빨리 이어가요? 응. 아니, 끊었다가 10분짜리로 이어가요? 아유, 하지 마. 오케이. 네, 끊으면 되지. 그쵸. 나중에 끊어. 시간 못 되잖아. 저 어차피 가야 돼요. 오케이. 아니, 진짜로 가야 돼요. 아, 그래? 네. 그만 끊자. 그래요. 다음부터 또 신고 올게요. 저기, 인사해줘. 그러면. 자, 그러면은 잠깐, 저는 사라질 터인데. 아니, 다 같이 그만. 다 같이 가요. 끝내는 걸로 인사해달라. 자, 오류가 많이 나시네요? 자, 이번 주는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잡담만 하겠습니다. 잡담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